배터리 좋아졌네. 여기도 또 진짜 RS 보통 포인트 좋네. 예. RS는 보통 다 기어 시프트에 기어 나비다 뭐 하나 집어넣어. 랠리 스포츠. 아 이거 아까 무슨 스크린이라고 그랬죠? 듀얼? 네, 듀얼 스크린. 뭐 아까 이름이 있던데. 아까 듀얼 스크린도 했어요. 스크린 둘로 나눈 거. 저 둘로 나눴다고. 처음으로. 저도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 인테리어 IP는 이런 전체적인 느낌은 탔을 때 이게 차값이 얼마인데 이게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저기 뭐죠? HVAC 컨트롤 요 스위치들을 보기 전까지는 이걸 보는 순간 저거는 이 새 차에 맞게 디자인을 저렇게 했을 리는 없고 가격에 맞춘 이건 아니 그러니까 캐리 오버 한 거예요.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뭐 트레일 블레이저의 것도 일단 가져온 것 같고 우선 요새 제일 중요한 이 디스플레이 이게 듀얼 디스플레이죠. 더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앞에 계기판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모든 컨트롤하는 스위치들이 있고 근데 이거를 BMW 느낌이 조금 나요. 이렇게 해서 살짝 꺾어서 운전자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 통풍 모드 크고 와일드한 게 BMW 같아. 아 이거요? 그리고 스크린도 뭐 그렇게 작지 않고 터치 스크린 되고 터치 스크린 되려면 이렇게 평평하게 저쪽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짝 보고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게 여기 터치하기도 훨씬 쉽고 여기 재미있게 요 스위치 이 컨트롤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제일 많이 만지는 거라서 뽑아놓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영리한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그런데 디자인은 이것도 캐리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생뚱. 이거는 어디서 그냥 뛰어다가 잠깐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IP 위쪽에 이 테크니컬 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저 마이크로 에칭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그 모던하게 옛날 차처럼 애니멀 그레인을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 전체 IP랑은 느낌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송풍구 송풍구는 양쪽에 둥그런 게 아주 듬직하게 크게 들어왔는데 거기 뭔가 안에 넣었죠. 안에 이 옆에 테두리에 쭉 빨간색 뭐죠 와인 색깔로 쭉 이렇게 하나씩 결이 쭉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딱 보니까는 무슨 바늘 빨간 실로 스티치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게 너무 여러 개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개수를 줄이면서 살짝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해도 더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눈길을 끄는 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센트럴 콘솔 기어 시프트는 요새는 다 낮아질수록 스포티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더 편안하게 많이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높은 것보다. 그래서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제가 보니까는 여기 컨트롤 뭐 여기 저 패들 시프트 같은 게 없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캐리오버한 것 같고 아주 그냥 이건 GM에서는 그 오프 더 쉘프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에 쫙 부품 쌓아놓고 거기서 이 차에는 몇 인치 몇 인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져다가 괜찮네. 그럼 이걸로 해. 그러면은 새로 개발하는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HVAC 컨트롤, 스티어링 휠, 뭐 기어 납 같은 거 이런 것도 전체적인 코스트 리덕션. 제가 보기엔 저 리어뷰 미러도 캐리오버 같아요. 네 맞아요. 싫어하시는 베젤이 두껍잖아. 예. 이것도 이거 조금 옛날식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마 코스트 줄이기 위한 옛날식 미러 갖다 쓴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차 가격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Money talks. 돈이 뭐든지 얘기를 해준다.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게 돈이 가격이 싸니까 괜찮아 이런 보인다. 게 좀 용서가 돼. 근데 이게 가격이 뭐 꽤 올라가면서 이런 걸 갖다 쓰면은 뭐야 이 가격을 이렇게 싸게 하면서 비싸게 하면서 이런 걸 또 갖다 썼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가만히 서서도 스티어링 돌아가. 돌리는데 막 돌아가. 이게 파워 스티어링의 파워가 more than enough인데 충분한데요, 아주. 요즘 뭐 어차피 뭐 모터 구동이니까 모터 하니까 속도 감응용으로 시즌 편하네요. 나를 잘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것도 캐리어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그런가요? 볼트랑 다 똑같은. 요 부분 거의 안 건드린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스위치까지. 근데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코너에 있었을 때 이 컵홀더 있고 그런 부분에 스토리지를 조금 더 재밌게 해가지고 유용하게 더 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걸 조금 더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딱 컵홀더는 컵홀더, 여기 하나 딱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걸로 써가 아니라, 근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거 디테일을 사실 별로 차는 사람들이 별로 안 따지거든요. 이렇게 신경 쓰고 따지고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이 진짜 한 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사이에 또 이런 공간이 뒀더라고요. 여긴 네. 무선 충전도 있는데 뭔가 무선 여기다 뭐 지갑을 넣든 뭔가 하라고. 전기차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바디에는. 네. 저는 여기 뒤에 이 플로어 터널을 없앤 거, 이거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칭찬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러니까 이 차를 패키지를 한 사람이 진짜 이 숄더룸, 뭐 헤드룸, 뭐 니 스페이스, H 포인트, 이 전체 높이, 휠베이스 60mm 늘어난 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진짜 알차게 잘 써서 훌륭한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RS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이나 자주색 스티치라든지 이런 힌트들이 조금씩 들어가죠. 어차피 여기도 IPA도. 여기도 RS라고 불은 안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 붙은 거하고 벤트에 붙은 이게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벤트에 붙은 거는 조금 그 금속 재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고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광택이 나면 오히려 더 잘 연결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이거는 IPA는 왜 현대차들 이렇게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없죠. 바이저, 이 창이 없잖아요. 근데 GM은 항상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GM에서는 플로팅 선 바이저, 그냥 바이저, 플로팅 바이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 IP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바이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인테리어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쪽의 디자인을요, 제가 전에 그 코나나 그랜저 같은 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에 맞춰갖고 굉장히 플랫하게 오히려 디자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저걸 3D 같이 보이게 하려고, 특히 스포츠를 가면 무슨 터널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이제 AI 시대로 오면서부터 각종 그 BMW니 닛산이니 현대 브랜드 로고도 플랫하게 리디자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플랫하게 가니까 오히려 깨끗해 보이면서 정보 전달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또 앞으로 하나의 추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나 그랜저가, 특히 그랜저는 그 급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러나 정보 전달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이게 전에 그냥 그 아날로그식인 그런 계기판이 있었을 때는 이걸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깊숙하게 그렇죠. 보이고, 이게 깊이가 있어 보이고 3차원적으로 막 보이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그래도 아날로그 시대 그 3차원적인 거를 많이 처음에는 느끼게 하다가, 과도기죠, 과도기. 이제는 그냥 거의 밋밋하게 플랫하게. 저게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건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조금 더 흥미로울 텐데 재미있을 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게 얇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얇은데 이 그래픽은 굉장히 깊어 보이면 사실 가짜라는 게 딱 느낌은 드는데 근데 어떻게 이번 이것도 가격이 문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이 상태에서 뭘로 바꾸고 뭐 스포츠 모드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저 상태 그대로 고정. 그다음에 여기서 조작한 걸 그대로 미러링 해는 정도라. 뭐 이게, 기본 정보는 다 되니까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가는 앞으로 저게 뭐 긴급 제동 할 그 맞다. 앞차랑 가까워질 때 그렇지. 경고할 때 경고. 빨간색으로 맞아. 빠바바바박 LED만 그러고. 뜨고 아 그래요? 네, 그 기능은 아, 없어요. 저기 왜냐면 스크린이 있어요. 저 음. 안에. 맞아. 그 스파크도 저런 게 있었어. 구멍이 헤드업은 아니었는데.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의 이제 나가서 별로 지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다 했어요. 다 너무 베이스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아니, 할 말이 아니 할 말이 많이 했어요. 그 편집하다 보면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 이런 쪽은 얘기 안 하세요? 위쪽은 여기? 이건 뭐. 거긴 뭐. 근데 어차피 이거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썬루프. 그럼 이거 싹 안 없어지니까. 할까? 하지 않나? 거의 이만한 크기는 요즘 거의 안 해요. 코나도 썬루프가 안 한다고. 갑갑하잖아. 또 담배 펴도 그렇고. 요즘 담배 피우다도 차에서 잘 안 피니까. 자 이제 저희가 시승도 하고 디자인도 찍고 전체적으로 트레일 블레이저 하여튼 상품성이 꽤 괜찮다. 가격이 깡패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을 감안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최종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총평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서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품 컨셉 측면에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두 가지의 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UV도 급이 있잖아요. 미니 SUV, 서브 컴팩트 SUV, 컴팩트 SUV. 이거는 이제 서브 컴팩트 SUV, 소형 SUV라고 그러는. 근데 거기에 이제 트랙스, 코나, 셀토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셀토스 중심으로 해갖고 사이즈 키웠단 말이에요. 위로 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토스도 키웠고 코나도 키웠고 얘는 더 키웠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 코나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차를 전 트랙스가 그랬죠. 만들어서는 장사가 안 되겠다, 미래가 없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차를 사기 때문에 베이직 엔트리 패밀리 카 내지는 SUV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공통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차 사이즈 키워서 이해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거기에 충실히 따른 것 같고, 그 두 번째 컨셉은 크로스오버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게 세단과 정통 SUV의 중간 정도에 있다는데, 우리들이 지금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카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자동차 그리라고 그러면 스윗박스에 그랜저 같은 걸 그리는데 20년 뒤에 사람들이 카 그러면 애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저는 1.5박스 같은 SUV 그림을 그린다고 봐요. 지금 운전학원에 가면 가장 싼 차 갖다 놓고 운전을 가르치잖아요. 옛날엔 다 액센트였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반이 액센트고 반이 베뉴야. 제가 베뉴 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싼 차기 때문에 경차 빼놓고는 운전학원의 차들은 다 베뉴를 바뀔 거다. 그럼 운전 배울 때부터 SUV 탔던 사람들이 나와서 승용차, 푹 꺼지는 것 같은 차를 타기가 쉽지 않다. 다 SUV 갈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높이가 156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물론 스토닉이라는 차가 있어갖고 그건 1520, 40mm가 더 낮아요. 차가 더 작기도 했지만, 물론 그게 뭐 엔진도 작고 옵션이 부족해서 몇 년 만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소위 크로스오버로서는 제일 처음 국내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로스오버에 적응을 했구나. 그래서 일반 세단보다는 그래도 SUV가 공간도 넓고 안에 효용성도 좋고 다목적성이고 또 힙포인트가 올라가니까 널리 보고 안전하고 좋잖아요. 플러스 앞으로 20년 뒤면 전기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차가 되면 밑에 배터리 깔아야 되기 때문에 차고가 올라간다고, 적어도 20cm는. 그러면 지금 아반떼 같은 게 전고가 1420인데 이게 1560이거든요 14cm 차인데 적어도 10cm는 올라갈 거야 앞으로는, 배터리 때문에. 그러면 결국 차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세단을 대체하는 것은 이 같은 크로스오버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요, 가격도 2천만 원대로 나온 곳은 아반떼하고 비슷해요. 아반떼도 베이스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서 크로스오버 만들 때 왜 세단이 SUV가 막 번성하니까 SUV가 차별하기 위해서 제가 K5나 아반떼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단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날렵하게 SUV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데 SUV에서 이 크로스오버가 드디어 아반떼의 로직을 따라서 일반 SUV보다 넓어지고 길어지고 낮아진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아반떼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 갖고 첫 번째 패밀리카로 패밀리 세단으로 아반떼를 할까, 패밀리 SUV로 트랙스 크로스오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저희가 보기에는 미리 와 있는 미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온 거야. 그래서 향후 나오는 이런 베이직 엔트리, 또 이 저가로 간 것은 컨셉은 뭐냐 하면, 이게 국내 GM도 그렇고 미국의 쉐보레도 그렇고 이게 제일 싼 차잖아요. 이 밑에 없어. 근데 아반떼와 경쟁하려고 그러면 2천만 원대가 뭐가 나와야 돼, 마케팅 목적으로. 근데 실제 이게 2천만 원대 제일 싼 LS가 많이 팔릴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계약 들어온 거 봐도 제일 비싼 거 액티브 RS가 80% 이상이라는데, 심지어 LS를 미끼 상품이니까 팔기 싫으면 생산량을 조절하면 돼. 그래갖고 누가 LS 살려고 그러면 6개월 기다리세요. 그래서 생산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면 없단데요? 그럼 그 밑에 좀 더 비싼 거, 좀 비싼 거 LT는요, 그거는 3개월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예 몇백 더 주고 액티브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GM 코리아가 영리해졌다. 영리해졌다. 마케팅 측면에서 크루즈 그 모델 바꾸면서 300만 원 올렸던 GM 코리아예요. 그랬던 오만한 GM 코리아가 굉장히 영악해졌구나. 상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총평은 뭐냐 하면, 이게 미리 보는 미래, 그래서 향후 세단을 대체할 크로스오버, 그럼 앞으로는 크로스오버와 SUV가 되겠죠. 시장에서 SUV는 SUV대로 가고 차고 더 높이고 4중 구동 넣고 차 키우고 뭐 이것저것 옵션 넣고 하지만은 베이직 패밀리카, 베이직 어떤 젊은이들의 차로서는 언더파워, 아반떼도 127파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파워 안 높이고 연비 따지면서 넓고 길게 하면서 그 기본 옵션 넣어주고 가는 차, 이제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웬일로 GM이 현대는 코나 하면서 값을 또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오늘 자기 라인업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좀 더 많은 라인업을 커버해야 되니까 세단도 없지, 뭐 SUV도 모자라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GM이 이제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수입해서 팔기나 하고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 그러고. 근데 왜 그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We are here to stay. 딱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도, 이 한국 내에서도
50만 대 만들 거고 이런 국내 컨셉 만든 차도 만들어서 국내 시장도 신경을 쓸 거다. 국내 시장에 작년에 5만 대가 팔았잖아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10만 대까지 팔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이 차에서 만족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올 이 상급 모델 트레일 블레이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많이 잘러. 자르기로 해봐라. 이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의 관계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쉐벌레에서 나오는 크루즈하고 올란도의 관계이고요. 왜냐하면 크루즈 바디를 가지고 그 기초 바디를 가지고 거기에서 높여가지고 키워서 만든 게 이제 올란도. 근데 크루즈하고 올란도하고 굉장히 판매 대수가 높았어요. 굉장히 잘 팔렸어요. 올란도 차 좋았어요. 트레일블레이저에서 그 기본 바디를 가지고 물론 60mm 늘렸지만 휠 베이스를 그리고 뒤에도 리어 오버행도 늘어났지만 그 바디를 가지고 와서 한 단계 밑에 급의 조금 낮은 이 트랙스를 만든 거. 이게 두 개가 다. 근데 이 차체 그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를 쓴 차체도 예감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GM을 뭐 팔아줄 이유도 없고 설명을 특별히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옛날 다녔던 회사 그것도 좋은데 저는 진짜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좀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We are here to stay.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먹튀가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엔지니어링하고 여기서 디자인하고 여기서 생산하고 한국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를 사실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좀 보여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지만 이 차도 트랙스도 제가 GM에서 일할 때 후배 디자이너들 엑스테리어 최땡땡 부장 그 밑에 또 최땡땡 차장 또 진땡땡 그걸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인테리어는 다 땡땡인데요. 황땡땡 부장인데 이번에 상무됐다고 얘기 듣고 여성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센스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주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 차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GM 차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뭐 미국에서 디자인했겠거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차들을 트랙스는 그 미국에서 띠은 처음에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디자인 개발을 한 거고 생산까지 전부 책임지면서 디자이너들하고 엔지니어들이 하고 그리고 패키지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권땡땡 부장 이 친구들이 다 이걸 만들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 GM에서 다 키워놓으신 인재들이니까 GM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월급 많이 주고 하니까 중국 회사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야 옛날같이 한 회사에 들어오면 그냥 가족같이 뼈를 묻는 그런 요새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더 자기가 다른 데를 펼쳐보고 싶다면 자기 꿈을 나갈 수도 있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있으면서 한국 완전히 토종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디자이너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오늘 차를 타보니까 정말 이 가격에 이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나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GM 차를 사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 차는 그냥 뭐 내가 시내에서 타고 다니고 뭐 가끔 아주 장거리는 아니고 중거리 정도 갈 수 있고 하는 거에는 진짜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게 저는 그 나쁜 그런 어떤 커멘트를 할 거는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인테리어는 디자인에서- 나쁜 인테리어 네. 엑스테리어 중에서도 물론 제 취향이라든지 이건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물론 있지만 그거야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저도 제가 디자인을 해놓고 차가 딱 나오면 저도 그 순간부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눈에 사실 띄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근데 참 그 후배들이 멋진 차를 잘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김태환이 제가- 그런 또 칭찬을 해서 이렇게 또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댓글에 과찬입니다 막 붙겠는데 마찬가지다. 역시 반으로 굽는구나. 근데 진짜 이거 트레일블레이저 이후에 어떻게 보면 GM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차를 정말 거의 5년 만에 내놨는데 국내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참 걱정이 앞섰던 차에 저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 이거 고용의 문제가 있고 한국 사업의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데 정말 가격이 메롱으로 나오면 어떡할까 했는데 좋게 메롱으로 나와서 뭐 우리 황 대표님도 얘기하셔서 다 얘기했지만 가격이 깡패다. 일단 이 컨셉에 200, 300, 한 10% 비싸게 나왔으면 벌써 저희 평도 달라질 수 그러니까 있죠.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성공을 한 거예요. 네. 할 것도 아니면서. 더군다나 코나가 앞에서 확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네. 그게 더 컸어. 어쨌든 호흡이. 네. 약간 GM 공장. 내수에서 쉐보레 차로 연간 5만 대를 팔 수 있고 글로벌로 25만 대, 30만 대 팔 수 있는 차원 공장 25만 대 돌리니까 일단 50만 대 되기 전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랙스보다 가격을 조금 내렸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차고 경쟁력이 있는 차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고용의 문제, 부품업체의 문제, 인더스트리의 문제 하다못해 저희 카가이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해서 좀 그 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맨날 쉐보레든 미국 차 탈 때마다 이거 패키지가 뭐야, 이거 패키징이 왜 이렇게 엉망이 실내 공간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넓게 패키징을 잘한 거는 근래 이건 정말 한국 엔지니어와 패키지 담당자의 엄청난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예 그냥 제대로 운전자 중심으로 딱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수석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패키징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2열 핀 부분 조수석도 발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너무 좋고 세 번째는 뭐 역시 디자인적으로든 어떤 결국은 가격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해서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 싸구려로 보이는 당연히 소형 SUV급에서 이런 플라스틱을 안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꽤 고급스러운 감을 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랑 6단과 그 1.2 터보의 파워트레인의 매칭 그다음에 디자인도 중국 예전의 싼 차처럼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뭔가 디테일도 어느 정도 물론 페이크도 있었지만 디테일까지 생각을 해서 최적의 가격의 조합을 옵티마이징 했던 PM이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좀 기획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1조를 투자한 차원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충분히 GM이 한국 사업장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소비자 차원에서의 차의 훌륭한 점도 너무 많지만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위해서도 아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단일 수출차 1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현재까지 또
쉐보레에서 만든 차들이 수출차 1위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든 차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그 명맥을 이어갈 괜찮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차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이게 드네요. 한 달에 2만 대 수출하더라고. 거의 뭐 2만 대, 그 정도 해야지 지금 25만 대 가니까. 엄청나게 수출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차를 살 고객이 어차피 엔트리카를 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차면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RS 옵션 2,870만 원인데 이 60몇만 원짜리 이 반쪽도 안 되는 썬루프만 빼고 아마 2,800에 이 차를 사면은 정말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네. 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네. 중간에 믹스하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판매되는 시장이 미국, 한국, 중국이 메인 시장이잖아요. 그쪽 남미도 유럽- 있겠고. 예. 네, 이제 유럽에는 쉐볼레가 철수를 하면서 팔리지 않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를 유럽에서 팔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그렇죠. 사이즈예요. 유럽 사람들은 일단 너무 큰 차 싫어하고 연비 좋은 차 중요하고 이 정도면은 아주 유럽에서 딱 좋아할 만한 차인데 아쉽다. 유럽에서 안 팔아서.